60개월로 변제기간은 늘리게 되고 그래도 청산가치인 1억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대출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종종 부정확한 자료나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릴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쉽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인정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상담해 주시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법니다. 문제는 대출을 해주고 나서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었어요. 임차인이 임차기간 동안에는 이자를 잘 냈습니다. 그런데 임차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인출해버리고 은행에는 돈을 안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재산 없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소송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인출해버렸으니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질권 설정, 채권 양도, 보증보험 발급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끝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관점에서는 최종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질권 설정과 채권 양도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대출한 돈을 임차인이 받는 게 아닙니다. 임대인이 은행으로 그 돈을 바로 송금해 주는 겁니다. 반면 보증보험이 발급되면 대출한 돈은 임차인이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받아서 은행에 대출금을 갚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 점이 개인회생에서는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임차인이 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출금이 임차인, 즉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질권 설정과 채권 양도는 임차인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질권이 설정되거나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전세보증금 대출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청산가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금은 채권자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채권이라고 해서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해 갑니다. 반대로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증금을 받을 거니까 개인회생에서는 이 대출금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청산가치에도 포함됩니다. 대출금은 채무로 계산을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채권자는 은행에서 보증사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대출금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개인회생 제도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된다고 인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을 할 때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 변제금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을 하실 때 이 원칙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절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양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개인회생을 못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전세보증금은 1억이라고 합시다. 대출은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본인 돈 5천만 원이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갔고요. 이 5천만 원이 임차인의 전 재산입니다. 다른 재산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채무는 8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임차인의 재산은 전세보증금 1억에서 대출금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채무는 8천만 원입니다. 채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제기간 36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이분은 한 달에 최소 5천만 원을 36개월로 나눈 138만 원 이상의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2022년에는 117만 원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분의 소득은 최소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할 138만 원과 최저생계비 117만 원을 더한 255만 원 이상이 되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소액임차보증금으로 5천만 원은 면제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의 청산가치는 0원이 되는 겁니다. 개인회생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신가요? 실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가 되어 있는 경우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보증보험만 발급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 보증보험만 발급되고 질권 설정이나 채권 양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도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임차인의 재산은 본인 돈 5천만 원에 대출금 5천만 원까지 더한 보증금 전체 금액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즉, 청산가치가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는 원래 8천만 원에 대출금 5천만 원까지 더한 1억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앞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5천만 원, 채무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만 발급된 경우는 청산가치가 1억, 채무는 1억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분은 변제기간 동안 청산가치인 1억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1억을 36개월로 나누면 월 278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변제기간 36개월 기준 이분은 최소 월 278만 원 이상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1인 기준 최저생계비 117만 원을 더하면 이분은 395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이 있어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킬 수 있고 개인회생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월 소득이 395만 원 이하이면 어떻게 될까요? 변제기간을 늘려야겠죠. 60개월로 변제기간을 늘리게 되고 그래도 청산가치인 1억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변제 계획이 인가되지 않는 겁니다.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질권 또는 채권 양도냐 아니면 보증보험이냐에 따라서 개인회생에 필요한 최소 월소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본인이 돌려받습니다. 법원에 많이 내는 대신 보증금은 본인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으로 매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의미는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돈의 총 금액은 결국 받는 보증금보다는 더 많아집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후로는 다양한 경우의 수와 질문들이 발생합니다. 현재 상태 그대로 개인의 생활을 할 경우 그러면 내가 계속 이 집에서 살 수 있냐? 집을 옮기거나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보증금을 낮추면 어떻게 되냐? 집을 유지하고 개인의 생활을 진행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 등등 다양한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계산기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복잡하시죠? 그냥 더 간단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하시기 전에 은행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세요. 내가 받은 전세보증금 대출 상품이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가 된 상품인지 보증보험만 발급된 상품인지 물어보시면 은행에서 알려줄 겁니다. 은행에서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가 되었다고 하면 일단 안심하시고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산하시는 것이 얼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질권 설정 또는 채권 양도가 되지 않고 보증보험만 발급된 상품이라고 하면 기존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상담을 하실 때 말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계산은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모든 조건들을 제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다른 상황들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전세보증금 관련해서는 소액임차 보증금이 항상 문제가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